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빨간 가디건을 제가 입고 나왔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그냥 기분 탓이겠죠? 네, 그걸 입었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시원하게 올라가 주니까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별로도 보면 그래도 오늘 좀 늘 보이는 종목들이 낙폭과대 섹터들이 결국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아무튼 주가가 오르면 기분은 좀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고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네. 5월달 접어들면 항상 세린메이 하면서 또 5월이 좀 안 좋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5월은 또 어떨지 4월을 지나가면서 고민도 되고 또 대응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3.92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2520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초반부터 반도체와 소부장, 2차전지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IT 대형주와 전선, 전력설비, 유리기판, MLCC, 풍력과 태양광, 우주항공, 자동차와 부품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파월의 해임을 고려 안 한다는 트럼프. 하루 만에 또 말을 바꾸죠.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파월 해임을 고려 안 한다는 트럼프 모멘텀이 있었고 중국 우려가 또 완화시키면 배센트의 또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예, 트럼프가 전일 파월이 패배자라고 언급을 했는데 루저라고 표현까지 했죠. 그러다가 해임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해고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했죠. 제가 어제 좀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서 패드 쪽에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날입니다. 자,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무역전쟁 완화를 예상한다. 관세 협상 기대감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루저는 트럼프예요. 중국은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전화도 안 하고 있고요. 뭐 별로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몸이 달았죠. 전화가 왜 오는지 하면서 뭐 들었다 놨다 뭐 관세를 145% 매기네 만에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대중무역전쟁 완화가 예상된다. 뭐 이렇게 하고 최종 관세도 상당히 또 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뜻대로 안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중국 편입니다. 물론 중국도 만만하진 않아요.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싶은데 생각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생각보다 좀 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조금 아쉽고 약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트럼프 입장도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무역 관세 협상 관련해서 뭔가 모델 국가가 하나 나와야 되죠. 협상을 이렇게 우리가 했어라는 모델 국가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일본으로 봐서는 별로 협상 여지가 진행이 안 됩니다. 큰 진전 이렇게 이야기를 트럼프가 했지만 일본은 느긋해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 사이에 생각의 갭이 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은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빨리 뭔가 협상 매듭 지으려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목에 타고 안달부달 하는데 자, 이번엔 한국이죠.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통상 관련해서 가셔서 너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성급하게 뭘 다 주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 그리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안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미국에 내놓을 건 내놔야 되는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천천히 지금 관련해서 협상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주 빠르게 급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트럼프는 뭔가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협상했으니까 나머지 국가도 여기에 맞춰라고 하고 싶은 뭔가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자, 그게 한국이 아니었으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게 유리할지를 판단해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금주 한국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 관세 우려 완화 영향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복귀 기대감에도 2차 전지도 강세였는데요. 외국인들은 9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도를 했고요. 4월 10일 제외하고 3월 28일 이후에 전일 순매도 지속이지만 선물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화학업종 상승세였던 반면 헬스케어나 방산, 음식료, 통신업종은 하락세에 나타났습니다. 자, 2차 전지 넣고 보면 테슬라가 장중에 4.6% 상승을 했고요. 시간 내에서 5.4%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악화가 나오기는 했는데 다만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한다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도지를 어느 정도 좀 줄이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본업에 좀 충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전력 관련주는 전일 친환경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해상풍력과 수소산업 육성 공약을 했고요. 에너지 전환 시사를 했다는 모멘텀을 가지고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까지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일 대중 수출 통제로 인한 화웨이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하락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CXL 2.0 기반의 DDR5 인증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소부장 일부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AI 반도체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AI 반도체도 크게 반등세를 줬는데요. 한미반도체나 테크잉, PSK 홀딩스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 복귀 기대감이 이야기되면서 2차 전지 소재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AI 밸류체인 부진에 낙폭이 컸던 전선주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인프라,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이 영향을 미치면서 강세 전환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후장에는 기관 투자자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2,500선을 탈환시키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단기적인 불안 심리가 완화되고 미국 증시의 쇼 커버링 더해지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전해졌지만 연준의 정책 스탠스나 중국과 정상 간 회담 일정 등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 강세였는데요. 미국 증시 반등 과정에서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훈풍이 유입됐고요. 국내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대형주도 괜찮았고 전일 기업 설명회가 연기됐다고 밝혀진 한미반도체와 테크잉 등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업종 강세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 경영 집중 발언에 급등했고요. 실적은 영광이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의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LNF, 엔캠 등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고요. 아이폰 등 핸드셋 밸류체인 역시 중국과의 관세 갈등 완화 기대감에 따른 공급망 수요 회복 기대감에 애플이 3%대 반등한 영향으로 LG에너텍, LG디스플레이, 덕상, 테코피아 등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전선업종 특히 강세였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공약 내세우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기술주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온전선, LS 마린솔루션, LS 일렉트릭 등 관련 업종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한편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방어주는 다소 좀 약세였습니다. SK텔레콤 통신업종 그리고 이마트, KTNG, 삼양식품 등 일부 내수주가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내수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추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거 대선 기간 동안에 추경이 이야기됐을 때 시장의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내수주들이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추경 관련해서 영향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을 섹터는 역시 유통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등등 광고나 미디어 이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통 관련주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업종 상승 탑3는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섬유의료 쪽이고요. 업종 바텀3는 음식료와 담배, 통신, 전기가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이노텍이 장 마치고 실적이 나왔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이노텍이 시장의 컨센 대비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차, 하이닉스, KB금융은 24일이고요. 기아, 삼성 SDI는 25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파벳 24일 예정되어 있고요. 빅테크 1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일 같은 경우는 AACR, 암학회가 또 시작된다는 점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 저녁 9시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이 진행됩니다. 우호적인 결과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 우려가 컸던 낙폭과대주 섹터 중심으로 주가들이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다 이야기 나왔고요.
자, 어쨌든 산업부 장관이 자동차 관세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센트 파월 발언에 단기 반등이 있었지만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고요. 오늘 뭐 테슬라처럼 한미 기업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내용, 특히 향후의 가이던스, 뭐 이런 관세 대응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좀 만만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꿋꿋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더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올라갈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모습도 아직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밀세증권에서 오늘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했던 이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이 상승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SEC 의장 취임하면서 기자들과 회견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애킨스는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에 이상적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애킨스는 최우선 과제는 디지털 자산 규제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련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좀 더 확대되면서 93,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편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와 잘 지내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은 전환기이고 전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더불어서 관세 10% 기준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코로나19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얘기를 했고 코로나 문제를 언급을 이렇게 했고요. 그런 가운데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합의에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지원 계획이 있다. 야, 이거 지금 관세 관련해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 발언했고요. 중국이 기뻐할 것이라 언급했죠. 근데 중국이 기뻐할까요? 별로 뭐 그렇게 뭐 별로 바라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는 145%에 가깝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관세 인하 가능성도 또다시 주장했다고 합니다. 파월에 관련해서는 해임 계획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언급했죠. 근데 어제는 왜 그랬을까요?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자, 트럼프 발언 이후에 미국 시간의 주가들이 대형 기술주들이 2% 내외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종목군도 2에서 3%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나이키 등 대부분 종목군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 달러와도 강세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하루 앞섭니다. 지금 흐름이. 왜냐하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선물 시장이 강하면 한국이 하루 앞서서 장중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이대로 좀 올라주면 한국 증시가 오늘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보다 하루 앞섭니다. 하루 앞서서 어떤 뭐 이슈들이 하루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미국 시장이 밤에 새벽에 아마 그 선반영된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약간 엉뚱한 뜬금없는 뭐가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 하나 좀 올려주세요. 자, 이게 근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5월에 만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월 초에 만난다고. 이게 뉴스로 이렇게 뭔가 떴는데 근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근거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5월 초에 미국과 뭐 중국이 만난다는 이야기고요. 정상이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국내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예, 좀 뜬금없다는 식이고요. 이게 근거도 없고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장중에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 5월 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트럼프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 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파월 전 의장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의 발언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파월이 늦기보다는 제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했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수천억을 채권을 샀습니다. 금리가 빠지면 본인이 이득이죠. 자, 그리고 최근 비판적 발언과 모순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트럼프가 최근 파월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낸 직후에 나온 발언이고, 이는 며칠 전 파월의 해임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파월의 조기 행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썼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헤드라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파월에게 전가하기 위한 토대를 이제 밑밥을 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지 않을 경우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약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밑밥 깔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인데요. 베센트가 JP모건이 주최한 이벤트에서 미중의 높은 관세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약간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주가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적 모임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이벤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라고 미국 현지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따라서 양국은 관세 갈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고, 관세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다만 대규모 협상이 타결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사적 모임에서 미리 반응을 하고, 여기에 따라 거기에 참석했던 JP모건 주최 이벤트에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막 사들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반발이 굉장히 비판이 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관세 대응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삼성증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무기는 6가지 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관세를 빼고 나면 첫 번째 시장 이고요. 두 번째 공급망, 세 번째 환율 정도를 갖고 있는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인데 미국 국민에게 단락을 줄 수 있고, 애플과 테슬라 영업을 막을 수 있고, 서비스 수지 적자도 셧다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망은 히트로가 급소이고요. 네오디듐 수출 규제가 단절될 경우에 단기적인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 파괴 산업의 생산지가 미국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에 결국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환율은 최종 무기입니다. 정부가 위안화에 손을 놓는 순간 글로벌 환율 전쟁이 생기고, 이러한 수단은 쥐고 있을 때 강한 힘이 되고, 손을 놓는 순간 중국은 자해적인 경제 충격을 입게 될 것인데요. 결국 삼성증권이 바라보는 미중 무역 협상은 5월에서 6월 중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서로의 아픈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조금 트럼프가 좀 열세에 몰려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어떤 품목들은 대부분 다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다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느긋하고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내용들 품목들은 대체하기가 힘든 품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느긋하고, 더군다나 중간 선거가 내년에 트럼프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욱더 급합니다. 급할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중간 선거 이런 거 없죠. 그냥 시진핑은 그냥 시진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편안하게 가고 있고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든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길게 끌고 가기는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서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중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한 히토류 7중 중에 이를 사용하는 한국 제조업 제품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뭐 사마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모터, 방산, 고온 모터, 뭐 전자제품 등등을 포함한 한국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7개 중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한국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쪽을 보는 건데요. 상당히 좀 정말 많은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한국도 조금은 뭐 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매크로 지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종욱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박 부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을 내고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상당히 좋았고요. 한미반도체 웬걸요 급등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조금 관계가 좀 불편한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말고도 중국 업체들까지도 지금, 그리고 마이크론까지도 뭐 HBM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시키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게 된다면 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오늘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미중 간 관세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4%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에 따라 2.04% 상승했고요. AMD가 0.82%, TSMC가 2.3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구성지수 모든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가 무효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고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밝혔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를 직접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 관련해서 현재의 145%는 매우 높다고 하면서 협상 시 관세율이 그 정도 높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매우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제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죠. 관세, 보편 관세 10% 정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 오늘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트렌드 포스 자료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메모리 스팟 가격 업데이트가 나왔는데요. 디램 공급업체들이 관세 대비 재고 확보 움직임 속에 디램 공급업체들 가격이 8에서 10% 인상되고 있다는 트렌드 포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은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디램 가격이. OEM들은 관세 불확실성 대비 어떤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디램 공급사들은 이에 맞춰서 스팟 가격 8에서 10% 가격 인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격을 했지만 DDR4 1GB 관련해서 2.81%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낸드 같은 경우는 관세 유예로 인해서 단기 수요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종 수요자들은 발주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512GB TLC 웨이퍼 가격은 0.04% 소폭 살짝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일단 반도체 레거시 쪽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다울투자증권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자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분기 소부장들의 실적 프리뷰는 전반적 실적 개선세는 아직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풀인 수요가 하반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걸 판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제적인 오더가 좀 들어왔다. 반도체 소부장대에서.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그러할 것인데 3분기부터 평균 판가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생산업체들의 공급 축소 기준은 25년 내내 지속되고 또는 확대 예상된다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재와 부품사들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했고 장비사들은 HBM 중심 그리고 전후공정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가능하다. 장비주들을 좀 좋게 봤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캐펙스 계획치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 밸류체인 실적 흐름이 부각될 수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커버리지 중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 5%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STI, 유니셈 이렇게 긍정적인 종목을 꼽았고요. 모멘텀 키워드 4가지로는 HBM이 차세대 아이템 플럭스리스 본격화된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받았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샘플 시생산 확대와 소재 장비 공급이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키옥시아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QLC 및 하이브리드 본딩용 장비 발주 본격화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EUV 같은 경우는 레이어 수 확대 속에 구조적 성장이 소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차세대 아이템 플럭스리스 관련된 부분, 유리기판에 대한 소재 장비 공급 증가 부분, EUV가 레이어 수 확대 이런 부분, 키옥시아의 QLC 및 하이브리드 본딩용 장비 발주 본격화 이 부분들이 모멘텀 키워드 4가지로 봤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전반적인 종목의 업종에 대한 밴드는 상당히 밴드 하단에 있다. 밴드 주가 레벨은 하단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격 매력도가 존재하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 국면에서 반등폭이 강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압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최선호주로서는 YC캠, 주성엔지니어링, STI 이런 것들 들었고요. 관심 종목은 VM과 오르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다울투자증권에서는 형성을 했습니다. 리포트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 기대감,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 급등 영향 때문에 전선주 오늘 굉장히 좋았고, 전력 설비주도 일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등에 따라 전력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됐고요.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이재명 후보가 찾아서 건강한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보고요.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그리고 제조업, 육성을 뜻하는 ABCDEF 전략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를 했다고 하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 벨트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호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를 했다고 보고요. 서해안에 RE100 라인을 조성해서 호남권과 수도권에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연계하겠다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인 발언을 좀 내놓으면서 지난밤 증시가 상승했고 달러와 가치도 상승했고요. 구리 가격과 국제 유가 등도 상승할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5월물 구리 선물 가격은 3.16% 상승한 4.878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전선주들이 오늘 좋았고요. 어제 HC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어쨌든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기면서 이번이 처음이고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북미 내 전력기기 수요는 노후 설비 교체와 AI 인프라 확대 기조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HC 현대일렉트릭이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26만 원대부터 33만 원대 이상 주가가 올라오면서 선반영되고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아마존이 아마 데이터 센터 관련된 지연 이야기들이 가시성 이런 분들이 해외 외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좀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의 부사장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 부사장은 근거 없다. 아주 수요가 강력하고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을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SNS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저점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자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자, 근데 오늘은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4% 정도 올랐죠. LS일렉은 1분기 어느 쇼크였는데 오히려 메이크업 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좀 버텼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SL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 50만 원 그대로 유지했고요. 일부는 45만 원 유지했고 일부는 소폭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0만 원 언저리라고 하면 목표 주가 대비로서는 꽤 괴리율이 높게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영업이익률이 다시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 3분기 정도였나요? 작년에 2분기, 3분기 지나가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최고치에 달했었는데 약간 4분기 들면서 영업이익률이 살짝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 이번 1분기에 다시 영업이익률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익률이 튀어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도 HC 현대일렉트릭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장에서 이튼이든 그 GE 변호사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력기기 업종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 한국 시장의 전력기기 업종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같이 연계해서 피어 그룹의 흐름도 같이 잘 보셔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 2차 전지주가 반등이 나온 게 특징적인데요.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급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들이 좀 올라왔다는 점이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4.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었는데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내에서 도지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한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본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올해 상반기 내에 저가차를 그리고 내년에는 로보택시를 양산할 것으로 설명했고 일론 머스크의 경영 집중 발언이 역시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 속에 시간에 거래해서 테슬라 주가가 5.4% 가까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표가 있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실 거지만 예, 제 원고 자료를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예,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기타 상황 업데이트를 보면은 상하이 메가 팩토리가 글로벌 에너지 저장 수요를 충족하는데 충분한 자산이 될 예정이고요. 미국 내 불확실한 비용 구조 상황 속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관세 인상은 시장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공급과 수요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를 했고요. 에너지 스토리지 출하량은 분기별로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리튬 정제 및 양극재 생산 공장은 25년 생산 시작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버트럭은 올해 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송 시작이 예정인데 사실 사이버트럭은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파일럿 출시가 6월로 예정돼 있고 옵티머스 생산은 2025년에 프리몬트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시작될 예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차량 및 에너지 사업 모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중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FS 유럽 출시가 올해 안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무역 정책 변화는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글로벌 공급망과 비용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 시작 예정을 했습니다. 네바다의 테슬라 세미 생산 라인과 텍사스의 사이버캡 생산 라인은 내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운 저가형 모델은 25년 상반기 생산 시작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오늘 코멘트를 냈는데요. 관련해서 크레딧 매출이 아니었다면 적자가 날 뻔했던 최악의 실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고 코멘트한 것과 그리고 저가 모델인 모델 Q가 올해 출시된다고 코멘트한 것이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는 만큼 주가는 최악의 국면을 지나서 회복을 예상할 수 있다 정도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돌아와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특히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주니퍼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5년 무이자 할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사라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테슬라가 힘겨운 그런 환경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AI 부분의 최고 회사이지만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예쁜 차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삼성증권에서 다소 조금은 일부 확인해야 될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코멘트가 있었다 보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한투증권에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 좋게 안 본다는 겁니다. 2차전지 소재 섹터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한투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 전기차 시장은 과거의 고성장 국면을 벗어나서 보조금 축소, 수요 둔화, OEM 등의 전략 재조정 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5년에도 양극재 평균 판가는 전년 대비 약 7에서 10%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년 기준의 반등은 아마 2026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봤습니다. 1년이나 더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기업들은 셀 업체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재 업체는 셀 기업 대비 낮은 캐펙스와 빠른 투자 회수 구조를 갖고 있고 국내 소재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LFP 침투와 무관하게 강세를 유지 중에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4680 배터리 등 고밀도 제품 확산은 하이니켈 수요를 지속 견인할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따라서 섹터에 대한 중립적 시각을 제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2차전지 섹터 전반에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적 반등의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회복을 속도를 보면 가장 긍정적인 종목은 한투증권에 따르면 LNF를 들었고요. 그 다음은 대주전자재료, 세 번째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가 포스코 퓨처엠 순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주목해야 될 것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테슬라와 현대차의 밸류체인, 그리고 셀 3사 이외의 고객사 확보,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의 상용화 확대, 그리고 유럽 광물 공급하는 다변화 의지 등을 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최선호주로서는 LF를 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주전자재료도 국내 유일의 실리콘 응급제 양산 기업으로서 기술력과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투증권에서 그렇게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따라 다음 이제 관련된 섹터가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언급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관련주가 충전기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주를 탄소 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번 공약에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확충, 지역 맞춤형 관광 거점화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 후보는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 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면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서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선 후보들의 이런 언급들, 정책과 관련된 비전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에서 오늘 한 가지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 가운데 위너스, 위츠, LG 헬로비전, Y2 솔루션, DTC 이런 관련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이 오늘 좋았지만 그 가운데 LG 헬로비전 언급을 유한타증권에서 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LG 헬로비전 주가가 급등을 장중에 했는데 유의가 필요하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LG 헬로비전의 전기차 충전 사업은 2023년도에 LG U+에 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실제 수혜는 LG U+라는 거죠. LG U+는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와 합작법인 볼트업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사업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LG 헬로비전이 주가 올라가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 사업이 LG 헬로비전이 LG U+로 2023년도에 이미 양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련주가 아닌 거죠. 굳이 언급을 하자면 LG U+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관련주로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자동차 관세, 신속 해결책 마련 소식 등의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에 따르면 미국과 2+2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 출국기에 오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목별 관세가 집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을 협상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경제통상수장이 만나는 2+2 통상협의를 위해서 출국하기 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 25% 관세가 부과돼서 산업에 큰 피해가 있는 자동차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10월부터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국 무역대표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 교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낙관을 또 펼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일부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제품 반덤핑 상계 관세 최종 결과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이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AD, CVD 등 관련해서 상계 관세, 반덤핑과 상계 관세죠. AD, CVD. 현대자동차는 보고서를 통해서 4월 21일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상계 관세 채용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는 오늘 6월 ITC가 최종 확정하여 시행하고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제가 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를 언급드리면서 AD, 반덤핑 그리고 CVD 상계 관세 관련된 최종 관련해서 도표까지 보여드렸죠. 이 도표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한화솔루션을 탑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특이점에 대해서 오늘 현대증권 이야기를 했는데 AD, 그 다음에 CVD 기준 한화 큐셀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타 중국 메이저 업체들은 최대 수백 %포인트까지 관세율이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AD, CVD가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하 관세에 대해지는 것으로 때문인데 이들 4개국에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셀 모듈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OCI 홀딩스 역시 2026년부터 미국 내 2가와트의 태양광 셀 생산 설비를 건설하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업체들이 미국 내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관련주가 올랐는데요. 한화솔루션, OCI 홀딩스뿐만 아니라 DGP,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SK 이터닉스,
대주전자재료, 나노 신수대 등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반응을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강원도 해상풍력,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언급 등의 수소차 풍력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관련해서 정책 테마주기 때문에 역시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7번째 이야기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소식 속에 정치인맥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그 4강에 진출할 수 있느냐, 누가 진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출하면서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일단 그 이번에 관련해서 2차 경선에 좀 실패했죠. 뭐 그런 관련해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 관련주들이 일단 일부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 관련된 정치인맥 관련주들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AR, VR 기반 관광 인프라 구축 언급 소식에 관련해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다는 점. 그래서 뭐 NP라든지 링크드, 그다음에 뉴프렉스, 선익시스템, 버넥트 등의 메타버스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주가 올라왔다는 점.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2차 심리와 한국거래소에서 정치 테마주 투자유의 안내 발동 소식 등의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서 전원 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 대통령 후보 등록기일 이전에 뭔가 대법원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뭐 어떤 의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약간 후보 등록 이전에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게 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6월 3일 21대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 테마 관련주가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유의 안내를 발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가미는 21대 대선 기간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시장 조실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포착 시에는 금융당국과 공조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행위, 뭐 특히 리딩방이나 증권 게시판, 대량 SMS 등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뭐 정치 테마주가 급등락이 나오고 하는 것도 역시 최근에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렸지만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총선, 대선 이때는 특히 대선 쪽은 정치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이 불안하죠. 관세 협상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워낙 급하게 올라가고 막 상한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개인들이 또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실제 일정 부분 매매를 하시기도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가 여전히 좀 힘드니까 테마군 중심으로 막 주가들이 막 급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이 지수가 좀 편안하게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뭐 반도체가 올라가든 뭐 다른 섹터가 올라가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결국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IT가 올라가든 2차 전지가 올라가든 뭐 화장품이 올라가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테마군이 너무 극성을 부리게 되면 시장의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워낙 뭐 이렇게 정책 테마 관련된 뭐가 하나 나오면 장중에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개인들이 뭔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조심을 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어쨌든 좀 하시더라도 매매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아마 실리콘2를 아마 탐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탐방이 있을 텐데 혹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실리콘2에 대한 이야기도 내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굴님, 부장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도 웃으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